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내년 수도권 위주로 한 전세가 폭등 예견된 일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응해야 될 컨트롤 타워 지금 붕괴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소멸해버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각자 도생을 위해서 내년에 벌어질 일 반드시 잘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별로 디커플링 되어가는 부동산 시장 이 지표들을 한번 소개드리면서 대응책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상태를 차트 가지고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왼쪽 차트는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 매물량입니다. 거기에다가 거래량을 같이 표시를 해봤고요. 오른쪽 차트는 아파트 매매 물량과 가격 지수를 매매와 전세 두 가지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의 분위기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면, 일단 21년도 9월 달이 한 개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이때가 대출 중단 사태가 있었던 시기고, 그로부터 6개월 이상가량이 거래 절벽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못 버티시는 분들은 투매, 싼 값의 매도 물량을 던지는 시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매매 물량이 몇 달 동안 큰 폭으로 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년도 중반기 정도가 되니까 매도 물량이 갑자기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을 하죠. 이때는 뭐냐면 가격 인하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었고, 또 금리 인상이 겹쳐버리면서 이제는 팔려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다른 시장처럼 쉽게 손절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손절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바퀴 정도는 전세를 더 돌려보자, 그러면서 전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이때 당시의 상황이 임대차 3법 내에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종료되는 한 차례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매물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매도 물량은 감소를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2,000건 미만의 거래량만 있던 시기가 22년도 3분기까지 이어지다가 23년도 넘어오면서부터 정책 자금이 풀렸죠. 그래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가면서 가격이 또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역전세난이라던가 금리 인상으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단기간 동안 발생을 했었는데, 23년도 넘어오면서부터는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역전세가 너무 크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만 몰리게 되고요. 큰 폭으로 떨어졌던 전세가 지수 역시도 23년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시기는 매도 물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손절이 아닌 익절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지로 이동이 본격화됐던 시기였고, 24년도 중반기까지도 그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자, 그리고 전세시장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있었던 일시적인 충격을 모두 다 극복하고요. 큰 폭으로 전세가가 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억 단위로 전세가가 뛰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4년도 현재 시점 어떠냐면, 일단 거래량이 다시 한번 줄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24년도 8월 말에 다시 한번 대출 중단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맘때쯤이면 사실은 내년에 대한 대출 총량이 어느 정도 금융권별로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내년에 화끈하게 대출문을 열어주겠다, 이런 시중은행은 없다라고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역시도 주담대가 대량으로 풀리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장이고, 또 지금 상태에서 이 시장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정책자금 대출,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는 절대로 신규로 풀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이 매매 시장을 부양해 줄 만한 정책이 아직까지는 그 어떤 것도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매매 시장에 대한 부분은 서울, 경기 위주로는 약간 어두워 보이지만, 그에 반해서 전세 시장은 폭등할 것이 너무 뻔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 줄어든 거, 자, 그리고 매매 거래량 감소하는 거, 또 최근까지 있었던 아주 급격한 전세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로 종합해 보건데, 내년 상반기 수도권 시장의 전세 폭등은 절대 지금은 이제 막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입주 물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시장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세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인천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다 전세가가 지금 폭등하는 게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시장들인데요. 예전 금융위기 시절을 한번 되새겨보면요, 금융위기 시절에 서울 수도권 위주로 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몇 년 동안에도 지방, 광역시를 위주로 한 지방시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신축 대단지를 위주로 한 집값 상승이 전국에 있는 광역시들 전체를 뒤흔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에도 지방 광역시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매매가가 반등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대구, 경북 쪽입니다. 자,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매매 물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거래량 증가폭이 점점 더 세지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대출 중단으로부터 대구 경북이라고 안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가격이 너무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지지를 받은 때가 됐거든요. 거의 한 40%가량 가격이 빠진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 시장의 전세가도 같이 보면 전세가 서울 수도권만큼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지금 매매로 쏠림 현상이 더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실제로 거래량도 과거 있었던 전고점 수준을 돌파할 정도까지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40%가량 빠졌다는 것은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 시장 중에서 좀 큰 단지들, 신축급 단지들은 지금 매매가가 매수하기에 아주 적합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한 군데를 꼽자면 전북 같은 시장들, 물론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여기 역시도 40%가량 가격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빠질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그러면서부터 매매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또 울산 같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도 지금 매매가가 한 차례 크게 충격을 받은 이후부터 23년, 24년 바닥을 다지면서 계속해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요. 동일한 모양새대로 매매 물량이 이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다면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거래가 받쳐준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군데를 꼽자면 경남 같은 시장, 예를 들면 창원 같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 지역들 역시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모멘텀이 생겨버리고 있다. 자, 근데 반대로 아직까지도 수급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있습니다. 강원도 시장이라던가, 그리고 광주, 전남 같은 시장들. 자, 보시면 매매 물량이 큰 폭으로 한 단계 더 점프를 해버렸죠.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질 때는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고요. 또 충남이나 충북 같은 시장들도 보면 거래량 증가하는 폭이라던가 매매 물량 늘어나는 폭,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수급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바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은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 별도로 봐야 되고요. 또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 또 별도로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지역별로 디커플링 되는 시장이 또다시 다가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과 지방 광역시들의 아파트 시장이 전혀 다른 방향성을 보이면서 움직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단 수도권 시장 전세, 아파트 전세 대폭등하는 거, 이거는 일어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에 반해서 지방시장은 지금 현재 매매 시장이 워낙에 큰 폭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 게 바로 정책인데,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 자, 그래서 전세 폭등 시기에 그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것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높아지는 이런 시기에 내 집 마련과 갭 투자 모두 다 관심 가지시면서 내년 한 해 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잘 대응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